박근호의 시작 오늘부터 또 새롭게도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님 주말 잘 쉬고요. 예, 잘 보냈습니다. 오늘 이제 이슈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네. 전날 한 저녁 정도에 잡으세요? 이제 보통은 장 중에는 이제 우리 방송국에서도 많이 다루니까 장 끝나고 나온 것들 위주로 좀 다루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뭐 사실 그렇게 특별한 건 없긴 합니다만 약간 좀 업데이트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박근호의 백시아 이슈는 중국 AI 굴기, 한국 반도체 소부장 헐헐. 예. 딥시크 쇼크 이후에 오히려 우리는 이 소부장주들 주가들이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대요. 주가도 좋고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들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보면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이제 불기둥으로 이제 그 상승을 하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4분기 실적이 좋았던 회사들이 있고.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단어를 좀 몇 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AI 굴기로 인해서 중국 쪽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와 소재들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장 좀 많이 나오는 단어긴 한데 K-칩스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그 기업들을 많이 도와주는 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세액 공제로 이제 좀 그 혜택을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저리 대출 뭐 이런 정도죠. 예,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좀 약간 바뀌는 부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세액 공제가 R&D 기준으로 R&D 금액 기준으로 15%에서 20%.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25%에서 30%로 조금은 좀 뭐 도움이 안 되지 않겠습니다만 좀 생색내기가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의 반도체 AI 굴기에 똑같은 상황인데 이거는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하면은 물론 장비들도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IDM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는 분명히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좀 약간 키워드를 통해서 자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가보죠. 순위, 네,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순위냐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투자하시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만 1,000개가 넘는다라고 그래요. 1,000개가 넘는데. 과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순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미지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들의 사실 글로벌 경쟁력을 볼 수 있는 대목이네요. 자, 1위부터 10위까지인데. 1위는 이제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SKC랑 미국에서 이제 유리기판 이제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EUV 장비 만드는. 네덜란드 ASML, 그다음에 미국의 램 리서치, 그다음에 도쿄 일렉트릭, KLA 좀 약간 낯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죠.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데 보니까 미국 회사들 4개, 일본 회사들 4개, 네덜란드 회사 2개 이렇게 되네. 우리는 하나도 없네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 이제 세메스가 가끔 10위권에 들 때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한 2010년도에는 들었었는데 지금 좀 약간 순위 좀 많이 쳐졌죠. 그리고 이 미국의 이제 10위권, 미국의 테너다이는 전 세계 이제 협동 로봇 1위인 유니버셜 로봇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 한 2분기쯤에 들었다가 나간 기업이 있어요. 제가 그 기업을 말씀드리려고 이걸 좀 준비를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회사예요? 중국의 나우라라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회사는 또 아니구나. 중국의 나우라라는 중국에 이제 굉장히 큰 반도체 장비 기업이 3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나우라라는 중국의 이제 장비 기업인데 작년에 2분기에 한 9위인가 8위까지 마크를 했었어요. 중국 반도체 장비 회사가. 참 그러네요.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장비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나우라나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세계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거의 이제 자급자족을 하는 상황이라 이 나우라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노광은 이제 뭐 ASML을 하는 거니까 증착, 식각 이런 이제 전문 분야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우라는 전부 다 합니다. 노광 장비 빼고는 전부 다 생산을 해요. 그 경쟁력이 그래도 있나 보네요. 지금 매출이 거의 뭐 매년 퀀텀 점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뭐 중국 내부에서 워낙에 수요가 많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보면서 좀 디테일하게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중국, 같은 역시 연장선상인데 지금 요런 오늘 이슈 자체가 중국에 포커싱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돼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지 같이 보면서 한번 지금 볼까요? 상황이 네, 어떤지. 중국 반도체 장비 수입액 추이. 이게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반도체 장비를 수입한다는 거 얘기인가요? 그렇죠. 수입이니까 수입 추이인데 이제 작년 24년도는 이제 아직 해가 바뀐 지 네. 얼마 안 돼서 정확한 자료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더 늘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시장의 그러겠죠. 관점인데요. 계속적으로 이 반도체 장비를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들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탑10 봤을 맞습니다. 때 그런 장비 기업들 우리나라 장비들은 물론 좋긴 합니다만 약간 그런 장비들을 약간 서브하는 장비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제재를 가한 후에 과연 이런 반도체 장비들의 장비사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지 잠깐 보면 뭐 일본의 이제 도쿄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 제재 이후에 다 늘어나 있죠. 다 늘었어요. 네, KLA도 ASML, 마찬가지고. KLA, 램리서치 다 사실은 규제 이후에 다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이 제재가 더 세지기 전에 막 수입을 한 거죠. 그렇죠. 먼저 이제 그 수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 미국이 반도체 제재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나라라는 게 가장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반도체를 중국을 제재를 했을 때 가장 큰 기업을 풀어줬어요. 제외를 시켰습니다. 창신 메모리. 예, 창신 메모리를 반도체 제재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거기가 이제 범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인데. 예, 범용 반도체를 아직까지는 큰 위협이 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그 창신 메모리를 제외를 시킨 것 같은데 창신 메모리를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중간 절반까지 이제 올라왔고 디램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몇 년 내에 지금 디램이 6% 정도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 내에 이제 그 지금 빅4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빅3 마이크론을 제끼겠다라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마이크론을 제끼고도 남는 상황이죠. 성장 속도를 본다라고 그렇죠. 하면. 근데 더 큰 문제가 좀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보고서가 기사가 된 부분인데요. 창신 메모리는 이제 보통 지금까지는 DDR4라고 해서 좀 약간 그 과거의 메모리였다라고 하면 DDR5까지 지금 생산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인데 가장 중요한 거 SK 하이닉스 12나노 제품보다 좋다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16나노니까 뭐 네. 그렇다고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하이닉스보다 더 앞서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요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그 실적을 어느 정도 좀 깎아 먹을까, 그 그렇죠.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실적 봤을 때 이 중국 쪽에서의 메모리가 일단은 뭐 저가 공세로 인해서 실적이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좀 그 반도체 굴기와 우리나라 영향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예, 그 DDR5는 어쨌든 뭐 레거시 반도체에서는 가장 지금 그 첨단이라고 볼 수가 있긴 네. 한데 그걸 지금 창신 메모리가 저렇게 좀 따라왔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지금 범용은 이제 거의 뭐 이제 뭐 많이 차이가 이제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저는 되는 이거를 거고. 봤을 때 가장 생각나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저가 공세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뺏기고 LCD 뺏기고 그다음에 지금 OLED 쪽에서 이제 기술 경쟁만 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의 전철을 안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반도체 전에 이쪽 디스플레이 있죠. 그 전에 태양광 쪽 계속해서 맞습니다. 네. 다 이제 우리한테 배우다가 결국은 이제 기술이 격차가 좁혀지다가 넘어가고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또 반도체는 또 디스플레이나 태양광 쪽이랑 조금 또 다른 차원의 네, 그렇죠. 네. 제품이긴 하니까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격차를 벌려갈 최근에 CXL 나온 것도 사실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근혜 백시장 오늘은 중국의 탑픽주를 한번 보고 갈까요? 예? 중국과 탑픽 봐야 되죠. 관련돼서? 제가 좀 네. 탑픽 못 봤습니다. 탑픽 네. 보죠. 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네. 중국과 관련돼서 가장 지금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주석 엔지니어링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증착 쪽에서는 주석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식각 쪽에서는 PSK가 중국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인데 잠깐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엔지니어링 하면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삼성과의 거래가 없습니다. 하이닉스 맞아요. 쪽으로만 거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창신 메모리와도 굉장히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좀 이 중국 쪽에 뭐 어느 정도까지 이게 유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쪽도 반도체 장비들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쪽에서 어떤 그 중국 쪽의 매출이 4분기보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주성 엔지니어링이 의 중국 쪽 매출 추이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지 이건 중국 매출만 나온 거네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의 중국 매출 전체 매출이 80%가 넘습니다. 너무 이 정도가 높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뭐 일장일단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일단 중국 쪽에서 지금 수요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쪽을 지금 그걸 이용을 해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 잠깐 보면 주봉이에요. 내가 좀 차트를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차트를 보면 사실 안 살 수가 없는 차트입니다. 이게 확실하게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네요. 네, 이제 그 작년 한 3분기쯤에 시장 충격 왔을 때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그때고. 그 부분이죠. 네, 그러다가 네. 이제 러프하게 좀 반등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반도체 장비들 쪽에서 중국 쪽과 관련된 모멘텀 가진 기업들이 몇 개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증착 쪽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시각 쪽에서는 이제 PSK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게 장단점이 확실한 겁니다. 지금 이사님 말씀대로.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수요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물건 사겠다고 그러는데 싫은데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회사를 성장시키고 삼성전자도 좀 들어갔으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또 좀 다른 문제이긴 하니까요. 자, 지금까지 박근호의 빅시사 중에서 오늘 이슈를 살펴봤습니다.